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올 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은 복부터 큰 복까지 대복 받으시고 준비한 영상 보내드립니다. 조선 권력의 눈먼 자들이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켰다. 무영아, 살아남아라. 10년 후 살아남은 소녀는 복수의 검을 갈았다. 한석진, 내 놈의 목을 베는 날까지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검은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다. 조선 제1의 검, 명예와 복수의 대서사시. 지금 영상 전초전 위성 발사 장면이 시작됩니다. T-minus 10, 9, 8, 7, 6, 5, 3, 2, 1, 0,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on a mission to build, resupply, and to d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begins its penultimate journey to shore up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tlantis now in the proper alignment for its 8.5-minute ride to orbit. 4.5 million pounds of hardware and humans taking aim on the International Outpost. 30 seconds into the flight. Atlantis almost 2 miles in altitude, almost 6 miles downrange from the Kennedy Space Center already, traveling 500 miles an hour.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now throttling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going into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breaks through the sound barrier. 바람이 찹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칼은 언제나 지배자의 권력이자 지키려는 자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붓을 숭상하고 칼을 천시했다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생존을 위해 검을 갈았던 무인들의 뜨거운 숨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한 검객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역사책 한 구석에도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서글펐던 칼의 노래. 이것은 조선 제1검이라 불렸으나 스스로 그 이름을 버려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선조 제위 말기 한양 북촌의 명문 무가 덕수 이씨 가문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맑은 눈빛을 가진 10살 소년 이무영이 있었습니다. 무영의 아버지 이진은 당대 최고의 검객이자 병조판서의 신임을 받는 강직한 무관이었습니다. 갑오로 내려오는 청류검은 맑은 물처럼 흐르되 바위도 가른다는 전설의 명검이었죠. 이진은 이 검으로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저 엄하면서도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무영아, 검을 쥐는 손의 힘을 빼거라. 검은 힘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 힘을 주지 않으면 검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검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짊어질 생명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다. 칼자루를 쥔 마음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가문의 활인검 정신이다. 명심하거라. 검은 사람을 베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어린 무영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휘두르는 청류검의 춤사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맑은 물은 탁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더러워지거나 말라버리는 법입니다. 조선의 조정은 동인과 서인의 당쟁으로 시끄러웠고 무인들은 권력 싸움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권력욕에 눈먼 영의정 한석진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는 북방의 여진족과 내통했다는 거짓 문서를 조작하고 그 영모의 주동자로 강직하여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진을 지목합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관군들의 횃불이 평화롭던 이진의 집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죄인 이진은 나오라! 내가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영모를 꾀했다는 증자가 나왔다. 어명을 받들어 놓아 내 가문을 멸하노라. 한석진, 내 놈이 기어이 권력에 눈이 멀어 충신들을 도륙하려 하는구나. 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거늘 이 무슨 해괴한 모함이란 말이냐. 하지만 권력 앞에 진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한석진의 신호와 함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고 가문의 무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이진은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청류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의 검은 춤을 추듯 관군들의 창칼을 쳐냈지만 수정 열쇠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영아, 어머니와 함께 뒷산으로 피하거라. 어서. 아버지, 같이 가요. 아버지 없이는 안 가요. 나는 이곳을 막아야 한다. 무영아,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우리 가문의 명예가, 나의 충심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가라. 어서 가라.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밀쳐내고 홀로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무영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불타는 집, 비명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처절한 검무. 무영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어머니마저 추격해온 병사의 화살에 맞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영에게 작은 놀이개를 쥐어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영아, 살아남거라. 원망보다는 용서를 배우거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소년. 조선 제1의 검가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무영이 눈에서 눈물이 말라갈 때쯤 그의 가슴 속에는 활인검 대신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2막 복수의 칼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이진이라는 이름을 잊었고 한석진은 더욱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곳곳에서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한양 뒷골목에는 귀면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현상금 사냥꾼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가면을 쓰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남자. 그의 검은 바람보다 빠르고 한 번 뽑으면 반드시 악인의 피를 본다고 했습니다. 바로 살아남은 이무영이었습니다. 혼잣말로 한석진. 내 놈의 목을 베는 날까지 내 검은 잠들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 활인검이 아닌 적의 급소를 단숨에 끊는 실전 살수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낮에는 허름한 대장간에서 일을 돕고 밤이면 한석진의 하수인들을 하나씩 처단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영은 한석진의 비리 문서를 운반하던 비밀 호송대를 습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칩니다. 검은 복면을 한 또 다른 무리, 바로 의적단이었습니다. 비켜라. 이 물건은 우리가 접수한다. 현상금 사냥꾼 따위가 낄 자리가 아니야. 내 목표는 물건이 아니다. 이놈들이 가진 정보지. 방해하지 마라. 무영과 의적단의 리더 설인의 칼이 맞부딪혔습니다. 팽팽한 접전. 하지만 관군 지원병이 몰려오자 두 사람은 일단 자리를 피합니다. 안전한 곳에 다다른 설인은 무영이 검술에서 낯익은 기운을 느낍니다. 그 검법, 10년 전 사라진 청류검법과 닮았어. 당신 정체가 뭐지? 설인의 안내로 의적단의 은신처에 간 무영은 그곳에서 놀라운 사람을 만납니다. 의적단의 책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인, 바로 옛가신의 딸이자 무영의 어릴 적 친구였던 채연이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무영.
도련님이십니까?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채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눈물겨운 재회도 잠시 채연은 무영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한석진이 단순히 권력을 잡은 것을 넘어 이제는 병약한 왕을 독살하고 어린 세자를 옹립하여 섭정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사일이 바로 닷새 뒤 왕의 생신연회 날이라는 정보였습니다. 한석진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의 곁에는 흑철이라 불리는 괴물 같은 호위무사가 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와 손을 잡으시죠. 나의 싸움이다. 너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착각하지 마. 이건 당신만의 복수가 아니야. 한석진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라고. 의적단인. 우리가 빠질 수 없지. 무영은 갈등했습니다. 복수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는 결국 의적단과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거사일까지 남은 시간은 닷새. 무영과 설인, 채연은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채연이 궁녀로 위장하여 국 내부의 정보를 빼내고 설인의 의적단이 도성 곳곳에서 소란을 피워 병력을 분산시키면 무영이 연회장으로 침투하여 한석진을 제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석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궁궐,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조선 팔도의 내로라 하는 암살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제3막 최후의 결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왕의 생신 연회가 열리는 경복궁은 화려한 등불로 밝혀졌지만 그 아래에는 짙은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약속된 시각, 도성 남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의적단의 양동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석진은 병력 일부를 그쪽으로 보내면서도 자신의 주변 경계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아버지의 유품인 녹슬고 이가 빠진 청류검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복면을 쓰고 궁 담장을 넘은 무영.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여 연회장이 있는 근정전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무영은 아버지,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이 피비린내 나는 악연을 끝내겠습니다. 연회는 무르익어가고 한석진이 왕에게 술을 올릴 순서가 되었습니다. 채연이 보낸 신호에 따르면 저 술잔에 독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한석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왕에게 건네려는 찰나 멈추시오. 그 술잔에는 독이 들어있다. 무영이 지붕에서 뛰어내리며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석진은 당황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자객이다. 저놈을 당장 베어라. 병사들이 무영을 애워쌌지만 무영의 검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배지 않고 제압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무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석진의 호위무사 흑철이었습니다. 쥐새끼가 제 발로 들어왔구나. 내 도끼의 녹을 닦아주마. 흑철이 휘두르는 거대한 도끼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라면 무영이 불리했습니다. 흑철의 묵직한 공격에 청류검이 휘어지고 무영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기둥이 부서지고 바닥돌이 깨져나갔습니다. 무영, 조심해. 어느새 궁녀 복장을 벗어던진 채연과 담을 넘어온 설인이 합류하여 병사들을 막아주었지만 흑철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무영은 흑철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다가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끝이다. 조선 제1검 흥
가소롭군. 흑철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무영의 뇌리에 10년 전 아버지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힘으로 베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읽어라. 무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흑철의 도끼가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 자신의 호흡,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물처럼 흘러라.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벼랑을 만나면 떨어져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무영은 흑철이 내리찍는 거대한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몸을 비틀어 힘을 흘려보내고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일격. 이것이 활인검이다. 무영의 검이 흑철의 갑옷 틈새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급소가 아닌 힘줄을 끊어 무력화시키는 일격이었습니다. 거구의 흑철이 굉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석진뿐. 무영은 피 묻은 검을 들고 한석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궁지에 몰린 한석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라! 내게 손을 대면 영모다! 나는 영의정이야! 영모? 진정한 역적은 바로 너다! 10년 전 충신들을 죽이고 이제는 왕까지 해하려 한 내 놈의 죄, 만번 죽어 마땅하다! 무영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한석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 무영의 검이 멈췄습니다. 칼끝은 한석진의 목 바로 앞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어버리는 것은 쉽다 허나 내 칼은 너 같은 자의 더러운 피로 씻을 수 없다. 무영은 검을 거두고 품에서 한석진의 영모가 담긴 서찰과 독약병을 꺼내 왕 앞에 바쳤습니다. 전하,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충신 이진의 아들 이무영입니다. 아비의 명예와 전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이자가 바로 역적입니다. 법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왕은 진노했고 한석진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무영은 사적인 복수 대신 정의로운 심판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했던 활인검의 정신을 완성한 것입니다. 에필로그. 한석진과 그 일파는 처형되었고 이진 가문의 영모 누명은 벗겨져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무영에게 큰 상을 내리고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병조 판서가 되어 나라를 위해 힘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무영은 관복 대신 낡은 도포를 입고 삿갓을 쓴 채 궁을 나섰습니다. 궁문 앞에는 채연과 설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떠날 텐가? 그대의 검술이라면 나라에 큰 힘이 될 터인데. 주인공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칼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저 바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닿는 바람처럼요. 채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도련님? 글쎄, 발길 닿는 대로. 세상에는 아직 배워야 할 어둠이 많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 우리 의적단에도 당신 같은 실력자가 필요해. 밥값은 할 거지? 세 사람은 웃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조선 제1검은 다시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책에는 한 줄도 남지 않았지만 민초들은 기억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떨게 만들었던 푸른 검의 전설을. 검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깨달은 진정한 무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베고 명예를 지킨 조선의 검객 이무영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느낀 점이 손톱만큼 있으시면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는 기본 에티켓 아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